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방 아파트 폭락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종시는 이미 50% 폭락한 아파트가 나왔고 대구와 대전도 40% 폭락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이니까 집값 거품이 워낙 커가지고 2, 3년 하락하면 과거 수도권 최대 폭락 50에서 70% 하락한 아파트들도 나올 것입니다. 지방 집값 하락이 위험한 것은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산업 부재 등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격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폭락할 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앞의 지역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아파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세종, 대구, 대전 5억 폭락 금액으로 보면 그렇고요. 사실상 40%, 50% 떨어진 것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붕괴. 다음 대폭락은 바로 여기. 이건 과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꼭지 연결에 잡아서 미끄러지고 있고 누구는 아주 바닥장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돼야 합니다. 자, 이제 입지가 나쁠수록 상승 기간이 짧고 덜 뜁니다. 바로 이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좋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즉 이걸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떨어지면 꼭 상급지 하나라도 좋은 데로 옮겨 타라 이거예요. 먼저 강남은 무려 8년간이나 폭등했어요. 2014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높지만 상승 폭도 커요. 다음으로 서울은 6년 정도 올라갔습니다. 2016년 언저리부터 뛰기 시작한 곳들이 많아요. 경기 인천은 대략 3년 폭등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경기 인천은 앞으로 서울 꼬랑지보다도 훨씬 못할 거예요. 자, 2019년부터 올랐습니다. 집이 남아돌아서 그래요. 3기 신도시가 거의 다 여기라서 그래요. 이제 여기보다도 위험한 곳들이 바로 이겁니다. 광역시 2년 폭등했죠. 무려 무지막지하게 폭등했지만 2020년부터 뛰었죠. 자, 지방 중소도시 역시 2년 정도 뛰었는데 여기는 2020년 주로 하반기에 뛴 것들이 많고 올해까지도 올랐었어요. 자, 다시 이게 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될 텐데 꼭 기억하세요. 자, 이 폭등 기간이 긴 것들이 좋다. 막말로 폭등 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하락이나 정체 기간이 무려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방 아파트 폭락 사례 별표를 칠게요. 자, 이거 특정 아파트 보고 딱 이렇다.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수도권보다 심각한 게 지방이에요. 보시면 상상 초월 물량 폭탄, 대구 사상 최악의 폭락기 접어드나 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지방, 광역시, 중수도시의 문제예요. 먼저 지방 폭락 사례를 세종, 대구, 대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크게 놀랄 거예요. 집값 하락. 얘들 빠져봤자 1년 연속 하락한 거밖에 안 돼요. 아직 2, 3년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단 한 주도 회복을 못하고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세종이 됐든 대구가 됐든 대전이 됐든.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리듬을 타가지고요. 심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쭉 빠지는 거예요. 자, 집값 하락, 1년 연속 하락, 평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떨어진 금액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례 볼까요? 고운동 가락 6단지 25평 5.8억이 2.9억 딱 반토막이네요. 맞죠? 자, 다정동 가온 4단지 34평 11.3억이 7.3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나마 거래된 것들은 아파트가 긍정적인 거예요. 7.3억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것들도 태반입니다. 이제 대구 볼까요? 집값 하락 9개월 연속 하락 아직 1년도 안 떨어졌어요. 평균 덜 떨어진 곳은 마이너스 20 많이 떨어진 것은 무려 4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 단기간에. 자, 사례 침산 화성 파크드림 34평 7억짜리가 3.8억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 다음에 수성 효성 해링턴 34평 9억이 6.2억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전 보실래요? 자, 대전도 집값 하락이 6개월 정도 이제 반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연속 하락이죠. 평균 마이너스 10에서 30%. 자, 대전의 부자 동네 항상 부자 동네 집값 비싼 게 폭락한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지겠어요? 강남입니다.
누가 강남 불패를 말해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많이 빠지는 건 부자 동네예요. 여기 보세요. 진짜 그렇지. 자, 대전 도안 아이파크 35평 8억이 무려 5.8억. 심각하죠. 자, 그다음에 도안 베르디움 34평 8.92억이 5.1억.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상 반토막이 육박하고 있죠. 지금 이 사례를 보신다면 이제 상당히 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 심리가 얼어붙은 건데, 그러면 저 가격에 꼭 무조건 팔아야 하느냐,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많이 빠졌으면. 자, 법인 다주택자 외진 3인방.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바로 이 3인방들 때문에 그래요. 뭐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주력은 맞아요. 법인들이 지방 싹쓸이 했고요, 다주택자들이 지방 또 많이 샀고, 외지인들이 가가지고 투기를 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계속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 바닥을 치고 가는데, 2019년, 20년, 21년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많이 뛰었죠. 그 일본 지도에, 일본 지도.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가 일본 지도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자, 이제 1차 투기 세력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법인 다주택자 외진 이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요. 2차 투기 세력들, 아직도 먹을 게 있다 해서 이 3인방이 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막 올라간 다음에 한 2년 정도 가까이 이제 되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꼭지에서 현지인들이 이게 콩인지 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뭐 정신없어 갖고 사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은 보면 현지인들이에요. 꼭지 매입해 가지고 조금 더 뛰었을지 몰라도 지금 막 빠지고 있잖아요. 멘붕에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지방 아파트 대폭 나가는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왜 지방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지방 부동산 위기. 자, 먼저 거품으로 폭등.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지방은 어느 도시, 광역시 할 것 없이 2010년까지는 수도권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뭐 부산 해운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2010년 전에는 집값도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쌌어요. 그게 지금은 5배, 10배 뛴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난리가 나죠. 이제 하락장 돌아오면은. 여기 보세요. 거품 폭등.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이 서울 강남보다 훨씬 심합니다. 입지 대비. 두 번째, 하락장 대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미분양 아파트 빈집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일단 많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거품으로. 두 번째,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기업체, 수도권과 해외 이전. 즉, 인구 고령화, 생산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지방 인구가 특히 타격을 더 받아요. 출산율 급감하고, 또 이 지방분들이 먹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급증.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법인들이 주로 지방을 싹쓸이 했어요. 다주택자 등 지방 우선 매도. 아마 매도하면 여기부터 하지 않겠어요? 공급 과잉, 매수 회피, 거래량 심각. 물론 도시별로는 아파트가 부족하고 부동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전체 그 일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매물 폭탄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크고, 관건은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지방 권역을 한번 보자고요. A급부터 D급까지. 여기 보시면 일단 부산의 핵심은 부산이에요. 지방의 핵심은 부산이에요. 그 다음에 대구가 보이고 울산 보이고 창원, 이 경상도 쪽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권에 대전, 그 옆에 세종, 청주 다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 뭐 기타 꼭 따지면 이제 뭐 이 강원도, 경북 뭐 이렇게 충청도, 전라도 그 시, 군, 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얘들도 급수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지방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외곽권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은 상위권입니다. 왜냐? 상위권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자, 10억 아파트보다 30억 아파트는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15억 아파트는 10억 아파트보다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억 아파트는 5억 아파트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금액이 비쌀수록. 자, 먼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외곽권. 상위권 A급. 폭등도 1순위고 폭락도 1순위.
세종, 부산,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수영, 남구 뭐 이 정도, 그리고 대구, 수성 이외에는 없다고 보여져요. 집값 지금 금액 순위로 봅니다. 자, A급은 별로 안 되죠. 근데 내 개인적 생각은 대구, 수성은 별로 못 갈 것 같고, 부산, 해운대나 수영구 너무 거품이 심하긴 한데, 글쎄요, 이제 국제도시로 이게 확실하게 굳어진다면 신고가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무너지거나 그냥 별 볼 일 없다면 대폭락후에 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권 B급,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그냥 대부분의 곳들이에요. 일단 광역시가 해당되는 거죠. 자, 하위권 C급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좀 중소도시, 도읍지 이런데 청주, 전주, 창원, 울산, 포항, 광양, 여수, 김해, 천안, 춘천, 진주, 양산, 제주 등등등. 그 다음에 외곽권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군 단위 또는 조그마한 시 단위. 핵심 지역은, 여기에서도 핵심은 누가 핵심이냐? 재건축, 뉴타운, 뭐 재개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장기 전망은 있죠.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인구 감소에 특히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급일수록 하락장에는 위험하다. 근데 바닥까지 치고 갔을 때, 바닥까지 갔을 때는 A급일수록 좋겠죠. 그래도 D급, C급은 안 좋아요. 이제 경기도 외곽과 지방은 투자로 부적합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아예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 목적 좋은 데가 많은데 왜 그런 데를 선택하겠습니까? 실거주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는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에 땅이 몇 배 크다고 그랬어요? 15배 이상이 크다고 했어요. 인구는 1000만 명, 경기도는 1300만. 자, 인구는 300만 밖에 많지 않은 것이 땅은 15배나 크니까 경기도, 인천이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인구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문제는 집이 남아돌아요. 신도시, 2기 신도시 50군데, 3기 신도시 60군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전에 2기 신도시 막 분양하는 바람에 미분양 터져가지고 경기도, 인천이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2기 신도시 탓이에요. 물량이 넘쳐나가지고. 이제는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도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원을 친 것은 서울 인근 지역인데다가 이게 3기 신도시 80%가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3기 신도시만 또 못한 지역들은 별로 안 좋겠죠. 바로 1번입니다.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바로 이런데, 동두천 뭐 이런데. 그 다음에 2번 파주, 양주, 3번 김포, 인천 바깥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4번 시흥, 안산, 그 다음 5번 화성, 오산, 뭐 용인의 처인구, 그 다음 6번 평택, 안성. 지금 이 6번하고 나머지 7번은 지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6번까지보다 7번이 더 안 좋아요. 왜? 여기 보세요. 경기도보다 땅은 무려 뭐 한 7, 8배나 큰 것이, 인구는 여기 경기도 여기 있죠. 수도권보다 더 적어요. 인구가. 앞으로도 더 줄어들어요. 땅은 훨씬 넓으면서.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죠. 도시라고 올라간다고? 물론 특급 지역 몇 군데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서울, 경기, 광역시, 그래서 예상 시세를 뽑았어요. 자, 서울 보니까 2013년에 4억 정도 했어요. 경기도는 2.5억, 광역시는 2억. 뭐 그래도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았죠. 자, 4억이 2022년 무려 12억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12.8억까지 찍었었어요. 자, 26년 반토막 난다고 치면 6억으로 빠지겠죠. 다음에 12억 회복하고 딱 곱하기 2로 뛰네요. 자, 18억까지 뛸 겁니다. 왜? 서울은 땅이 좁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만 경기도가 너무 못 가면 이렇게 못 갈 수도 있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경기도는 2013년 2.5억 했던 게 22년 무려 평균적으로 7억 가까이 뛰었습니다. 얘가 빠지면 반토막이니까 3.5억, 이게 바닥치면 이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50% 안 떨어지더라도 40%.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지방 사례를.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1년 사이밖에 안 빠졌는데 그렇게 빠져버렸는데, 이게 2년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2, 3년. 뭐 그냥 50%는 속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억. 2032년에는 7억이 10억. 신고가는 찍지만 서울보다는 덜 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7억짜리가 10년 후에 3억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자, 광역시 볼래요? 2억짜리가 무려 5억까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뛴 건데, 자, 그렇지만 결국 하락하면 반토막 2.5억으로 나고, 문제는 다음 32년이 뒤더라도 현재 시세 버티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방은. 그런데 싼 것들은 그나마 나아요. 막 해운대구나 수성구처럼 비싼 15억, 20억, 30억 하는 것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것은 잡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들도. 자, 서울 보시면 똑같은 10억짜리로 그럼 비교를 할게요. 이게 정확하겠네요. 같은 10억짜리가 있다. 서울은 10억이 반토막 나서 5억 가더라도 15억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도는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면 조금 신고가 찍어서 12억. 지방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 시세인 10억 겨우 본전치기. 바로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2005년에서 2013년보다 이때보다 2014년에서 2026년 딱 10년이죠. 지금이 폭등락이 더 심할 것이다. 자, 이거 보면 2005년에서 2009년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대세 상승, 버블 세븐 뛰었고 서울 뛰었고 수도권 뛰었고 중대형 위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정 지역, 특정 테마별로 뛰었어요. 당연히 하락도 버블 세븐 폭락, 서울 폭락, 수도권 폭락, 중대형 폭락. 많이 뛴 얘들이 그대로 폭락하죠. 덜 뛴 것들은 덜 떨어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여기 보세요. 서울이 폭등했고 수도권이 전체 다 폭등했어요. 일부가 폭등한 게 아니에요. 지방도 어마무시하게 뛰었어요. 평형도 중대형이 뛴 게 아니라 소형부터 오히려 소형이 거품이 더 심해. 모든 평형이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락도 이렇게 갑니다. 서울 폭락, 수도권 폭락, 지방 전체 폭락, 모든 평형 폭락. 이때 하락은 하락이 아니라고. 이때는 일부가 뛰었잖아요. 지금 전부가 뛰었기 때문에 다 망한다고요. 물론 그 와중에 들뛴 것들은 덜 떨어지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자, 5, 6, 7, 8. 옛날에 올라갈 때 100에서 30%, 10에서 300% 폭등했어요. 분양도 폭등했고 정권 교체됐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 강화했어요. 그런데 계속 뛰었죠. 자, 대세 하락 때 20에서 60% 폭락을 했고 2기 신도시 미분양이 그냥 거의 70%가 넘쳐났고 정권 교체됐고 그래서 정부 규제는 완화됐습니다. 이게 보세요. 자, 대세 상승. 이때는 10에서 300% 폭등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50에서 500% 폭등했어요. 500% 넘게 폭등한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뛴 것들은 특히 강남하고 지방의 비싼 동네. 자, 분양 폭등. 정부 교체. 정부 규제가 강화됐죠.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이번에 보세요. 자, 대세 하락. 쭉쭉 나오는데 20에서 80% 폭락. 3기 신도시는 이제 미분양. 이게 떨어지는 게 더 커요. 왜? 아까는 20에서 60 받았는데 이번엔 20에서 80.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더 커요. 10년 동안 분양할 텐데 미분양. 정권 교체. 역시 정부 규제 지금 완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완화 발표할 거예요. 발표 되면서 이미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못 살릴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하락 기간별. 이거 한번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3개월 하락. 부산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음 대폭락은 바로 어디냐? 여기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끔찍하게 떨어질 거예요. 왜? 제일 비싸니까. 부산만 그러겠어요? 울산, 양산, 창원 이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개월 여기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여기 하락 기간이 폭이 좁죠. 이게 파란색 네모 박스는 하락 기간에 대한 길이에요. 자, 이제 대구전은 6개월 하락이 있는데 여기 떨어진 거 보세요. 오, 꽤 넓죠. 그리고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 9개월 빠진 대구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대전처럼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 보세요. 아주 끔찍합니다. 훨씬 하락 기간이 길죠. 그리고 이 밑에 깊이도 길죠. 세종 보실래요? 자, 1년 떨어진 세종. 아예 넓죠. 정말 많이 빠지네. 1년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막대 그래프도 길고 하락이 완전. 근데 이게 1년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2년간, 2, 3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락 3억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갭 투자, 실거주 폐지, 하락장 조정 투과 지역이 해제돼요. 그래서 강남이나 서울이나 경기 중심부나 지방에 아주 많이 빠진 그런데 자, 이런 데를 15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22억으로 가는데 자, 3억 갭 투자로 자, 8억이 22억 가니까 14억이나 벌어요. 갭 투자가 제일 많이 벌어요. 실거주도 없는데. 다음은 분양 관련된 게 많이 벌 수 있어요.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들죠.
주요 지역 강남, 서울 대단지, 3기 지방 중심. 자, 수익률 8억 분양 16억, 3억 분양 8억 차이. 뭔 말이냐? 8억 분양이 16억으로 가니까 이 3억 갖고 잡을 수 있어요. 자, 8억이나 올라가네요. 갭 투자보다는 덜 먹지만 꽤 먹죠. 3억 갖고. 자, 거주가 제일 못 먹는 거예요. 실거주 매입, 지역별 거주 목적 매입, 주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을 매입했다. 자, 5.5억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3억이 8억으로 가니까 3억 거주로는 5억밖에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출을 일으켜야죠. 5. 이게 3억으로 이제 떨어진 상황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딱 놓고 보면은 비싼 걸 못 잡잖아요. 3억이니까. 그래서 거주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아무튼 14, 8, 5억 이 순서다. 갭투자가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분양 먹고 그 다음에 거주다. 자, 이제 과거 부산 이렇게 빠진 거 보세요. 다 마이너스. 무려 100주 연속 하락한.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안 빠진다고 이제 생각해요. 100주 연속 하락한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7.6이 그냥 7.6이 아니에요. 3, 40% 떨어졌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게 0인데 0 밑으로 여기 16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19년까지 이 폭락한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부울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의 인구 줄어드는 거 보세요. 호남, 경상도 줄어드는 거 보세요. 그나마 충청도는 수도권하고 같이 가네요. 강원도는 한 중간 정도 되고, 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용적률이 좋아져서 더 살기가 쾌적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른 데는 달라요. 인구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여기 보시면 특히 이 근처는 잡으면 안 돼. 서울은 용적률 때문에 좋아지니까 이건 좋은 거고,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세대수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인구 줄어드는 거. 대구, 울산, 서울은 빼야 돼요. 서울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대구, 울산, 부산, 전북, 대전. 자, 안 좋은 것들 지금 찝어드렸어요. 벌써 지방이잖아요. 광역시들. 지금 살기 위해서 달라붙지만 집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꼭지에 잡게 되면 이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지방 집값 하락은 이미 2016년에서 2019년 4년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거품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벌써 상상 초월의 폭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